이충근 강사님은 새삼스럽게 소개가 필요 없겠지요. 교회 집사님이시고 사랑제일교회 집사님이시고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달리 탁월한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국제 감각으로 탁월하십니다. 나오시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조금 성도님들한테 섭섭한 거는 내가 오늘 새 양복 입고 이발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목사와 교인 간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충근 목사님,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그 건물도 좋고 동네도 아주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 끝나고 당선자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놀라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가 없습니다. 당선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내년 1월 20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모든 예언하는 분들이 그거는 트럼프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 분은 벌써 몇 달 전에 요번에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라고 예측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 헷갈리는데 왜 바이든이 9% 10% 앞서갔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파란색이라고 부르고 공화당을 빨간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레드 웨이브, 그냥 공화당이 다 이기면은 붉은 파도가 쳤다라고 그러고 민주당이 다 이기면 푸른 파도가 쳤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붉은 파도가 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제 그 파도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하원 의원이에요. 하원 의원이 공화당이 지금보다 하원 의원은 2년 만에 한 번씩 선거하는데 요번에 하원 의원에서 공화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줄어들고, 그래서 그 파도의 기준으로는 붉은 파도가 쳤습니다. 근데 붉은 파도가 치면은 그러면 대통령도 붉은 정당 공화당이 돼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오늘 그 말씀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동네 국제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가 지금 저기 나왔구나. 예. 저기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저거는 4년 전에 미국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 이게 숫자가 쭉 써 있는데 제가 270을 넘으면은 미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말이죠, 11월 3일 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은 미국 국민 전체에서 이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국민 전체 중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 거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50개 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주마다 우리 주는 이 사람을 뽑고 싶어, 저 주는 저 사람을 뽑고 싶어. 그래갖고 주마다 이제 다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이제 금년 헌법으로 이제 12월 14일 날 워싱턴으로 가서 거기서 투표를 하고 이제 누가 이겼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인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각 주별로 우리는 이 사람을 선거인단으로 보내, 또 어느 주는 우리는 이 사람을 보내,
그러면 주지사가 우리는 요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쪽 주지사가 우리는 요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라고 그 영어로 말하면 certify, 그러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미국 정부한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조달청입니다. 조달청한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인수인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잖아. 사무실 내주고 컴퓨터도 갖다 주고 일할 사람 내주고 돈도 한 600만 달러인가 그렇대요. 그거 줘 그랬더니만은 조달청 청장이 아직 대통령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화 걸어가지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볼까요? 그 빨간 지도 다시 볼 텐데 미국 맨 저쪽에 보면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맨 밑에 우리 거기 베이커스필드에 우리 목사님 둘의 마을 거기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4천만 칩니다. 3,900 몇십만이라서 4천만 정도 쳐요. 그런데 선거인단 수가 55명입니다. 미국 전체 선거인단이 538인데 55명이니까 10분의 1이 조금 넘어요. 그 옆에 이제 가서 이거 우리 레이저 포인터 거기 아니 저쪽에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중에서 와이오밍주라고 이제 3이라고 써 있는 주가 있을 겁니다. 3. 그러니까 저 왼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면 네모 번쩍하게 생긴 주 있죠. 정사각형으로 생긴 주. 그 주가 와이오밍이라는 주인데 와이오밍 주가 인구가 57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오밍 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의 강남구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데. 근데 와이오밍 주는 3표입니다. 아니, 이쪽에 4천만 명인 주가 55표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죠? 저쪽에 3명인 주는, 인구 57만인 주는 3명이다. 그럼 나눠보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와이오밍 주보다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67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와이오밍 주는 대통령에서 3표, 저쪽은 55표, 그러니까 18배가 많습니다. 인구는 67배가 많은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18배밖에 안 많은 건 이것도 무슨 소리냐?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맨 이 서쪽에 여기서 보면 동쪽이 됩니다. 맨 동쪽에 13개 주가 이제 맨 처음에 미국의 첫 번째 주들입니다.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듭시다. 만듭시다 해가지고 13주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인구가 제일 많은 버지니아 주 대표가 우리 국회를 2개 만듭시다. 상원, 하원. 그리고 그 국회는 전부 다 인구 비례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구가 아주 적은 뉴저지 주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미국 안 할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인데 우리는 따로 뉴저지라는 나라로 만들어서 살 거예요. 우리가 13분의 1이 되면 들어가는데 인구 비례로 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쯤 되는 주가 코네티컷이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그러면 타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국회를 2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은 주를 위해서 하원을 만들어가지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합시다. 그리고 상원은 인구가 많든 적든 전부 다 똑같은 숫자를 보내는 국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2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통령 지금 선거인단이 538명인데 각 그 주 상원의원이 2명씩이죠. 그러니까 2명인데 지금 50주니까 2 곱하기 50, 100. 그리고 하원의원은 435명입니다. 그래서 435 넣으면 535. 근데 워싱턴시는 특별시니까 거기는 3표를 줍니다. 그래서 538표가 선거인단인데 나누기 2 하면은 269죠. 269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270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오밍주는 상원의원이 2명이죠. 근데 인구가 너무 적어도 1명을 쳐줍니다. 그래서 하원의원이 1명. 그래서 표가 3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4천만인데 상원의원은 2, 그리고 하원의원은 53명. 그래서 55명.
그러니까 와이오밍주는 그냥 대충 치면은 하원의원 하나, 여기는 하원의원 53이니까 5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 투표수는 55대 3, 그러니까 18대 1. 그러니까 와이오밍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한 4명 정도랑 거의 비중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되지가 않아요. 여론조사할 때 어느 후보가 30% 앞서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은 50개 주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미국 전체 국민 중에서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간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미국 여론조사가 이렇게 엉터리가 많은데 저 사람은 1948년에 대통령이 됐던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한국전쟁 났을 때 한국에다가 이제 미군 보내줬던, 그래서 한국을 공산주의 침략에서 이제 구해준 대통령인데, 저분이 대통령 선거한 다음날 아침에 딱 신문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문이에요. 듀이 디피트 트루만. 듀이 후보가 트루만을 꺾었다. 사실은 트루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여론조사가, 그래서 여론조사가 저렇게 맞지가 않아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틀릴 경우가 많은데, 전 아주 대표적으로 틀렸는데,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가 맞은 적보다 틀린 적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경우냐면은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 당일날 미국 어느 방송도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오바마. 그때는 오늘 오바마가 됩니다 하고 맞췄어요. 그런데 부시가 되는 날도 부시가 된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는 날도 트럼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언론의 지지를 거의 100% 받습니다. 언론의 지지를 100% 받는데 언론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적으로는 아직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요거로 넘기면 되나요? 지금 현재 290명 대 214명으로 바이든이 당선된 거야. 저게 선거한 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온 숫자입니다. 선거하는 날 밤에는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와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발표한 방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자고 새벽 한 4시, 5시 지나서 아침에 깨보니까 바이든이 이긴 거로 바뀐 거예요. 트럼프가 아침에 깨보니까 내가 졌네. 내가 이긴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선거가 부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다시 쉬어봐. 이게 다시 쉴 필요도 없어.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엉터리기 때문에 다 무효야. 지금 무효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법원에 이 선거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90대 14 가지고 지금 언론들은 트럼프가 졌다,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 며칠 전 상황이고, 요거 어디다 써야지? 요거 딱 맞죠? 다음 페이지? 저기는 아리조나주라는 주인데, 아리조나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입니다. 근데 요번에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로 나오는데, 아리조나 사람들이 우리가 지지 않았어, 다시 쉬어봐, 다 부정이야 라고 해서 지금 데모 벌리는 중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저거를 보시면은 영어로 FRAUD라는 말은 사기, 그런 뜻입니다. 사기. 그런데 저기 빨간색 표는 트럼프예요. 트럼프 표가 쭉 올라가고 있고, 파란색이 바이든 표인데 바이든이 쭉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새벽 4시 무렵에 바이든 표가 팍 뛰어 올라갑니다. 저거 이제 그 선거 결과를 그린 거예요. 저게 이제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주라고 아주 치열한 경합주입니다. 거기에서 바이든 표가 14만 표 정도 올라가는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 표가 한 200표 올라갔고, 그리고 미시간주에서는 0표. 한 후보는 0표인데 한 후보가 14만 표가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 그림을 보니까 F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드, 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옆에 이제 미국 만화인데 바이든을 그려놓고 코맨더 인 치프, 원래 대통령을 코맨더 인 치프라고 그럽니다. 총사령관.
그런데 저기는 도둑의 총사령관 뭐 이런 식으로 저런 만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네. 네. 저거 이제 그 투표를 쉬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그냥 퍽퍽 하면서 그냥 막 넘어가죠. 그런데 기계에다가 이렇게 조금 장치를 해놓으면은 100장당 한 장은 누구 거로 읽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읽습니다. 트럼프 건데도 바이든으로 읽어. 뭐 거꾸로도 가능해요. 바이든 건데 트럼프로 읽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작이 돼 있다라고 지금 이 기계가 중국제입니다. 중국제고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읽는데 거기서 지금 틀리게 읽었다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저거 다시 씌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 장치가 워낙 자기네가 지금 완벽하게 압도하는데 자기가 압승인데 이게 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 같은 데서 2만 표 차이로 졌는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나온 거로. 그래서 위스콘신 표가 전부 바이든한테 가게 돼 있는데 위스콘신에는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가 더 많습니다. 가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320만이다. 그런데 투표 총수는 330몇만이 나온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선거한 사람보다 투표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실 거가 아니라 이거 완전 반칙이야. 라고 공화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투표 잘 안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경우에 60%가 투표하는데 요번에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 90%가 투표한 거로 돼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죽은 사람이 펜실베니아주에서 2만 1,000명이 죽은 사람이 투표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1823년생에 투표를 했습니다. 197세짜리가 투표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미시간에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2만 1,000명이라고 미국 최고의 변호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미시간에서는 10,000명이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는 자기 주에서 사는 사람이 그 주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엉망이야. 이거 다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떠왔는데, 먹을 물을 떠왔는데 그 먹을 물에 그 못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빠졌어요. 그거만 건져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다 이게 오염된 물이니까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오염됐느냐 이거를 판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냥 또 하나, 펜실베니아주가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항상 대통령이 이기는 거로 돼 있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가 60-70만 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트럼프가 됐네요. 그런데 자국했더니 밖에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그 주에서 이번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으니까 이제 도착하는, 그러니까 가서 투표하는 날 저녁 8시까지 도착한 표만 원래 쓰게 돼 있는데 주의 그 간부들이 3일을 연기해 주자, 3일 이후에 온 것도 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 헌법 위반입니다. 그 미국 헌법도 그렇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법에 의하면은 주의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회에서. 그런데 주의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 주지사하고 대법원에서 결정한 겁니다. 주의 대법원에서. 미국은 주도 대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법에 의하면은 주의 의회가 결정하게 돼 있다. 근데 주의 의회가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주의회가 공화당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하면은 거기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할 테니까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미국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 판사가 11월 3일 저녁 8시 이후에 들어온 표는 다 빼. 다시 보관해. 그걸 빼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른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회색으로 낸 거가 저기 이제 그 저울 표시해 놓은 데는 지금 재판 걸려 있는 주입니다. 재판 걸려 있는 주가 맨 저쪽
가운데 보면 WI, 위스콘신은 세루세, 미시간은 재판, 펜실베니아 재판, 밑에 조지아 세루셔바, 이쪽에 아리조나 재판, 그리고 네바다 재판. 그 재판 걸리는 거는 이게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표를 다 빼고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표가 트럼프가 232표, 바이든이 227표, 270표를 누구도 못 넘었으니까 지금 현재 당선자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한 번도 안 나오죠. 제가 미국 신문에서 따온 겁니다.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 조달청에서 아직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전화 걸었습니다. 야, 우리가 당선됐는데 사무실도 내주고 용돈도 줘야지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야. 조달청장이 아직 법적인 후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받아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거 아주 결정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자주 보내죠. 내 표가 270만 표가 없어졌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내 표가 270만 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에서는 몇십만만 몇천 표가 내 표가 바이든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에서는 몇천 표가 내 거가 또 지워주고 그래서 270만 표를 나는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썼는데 저 대통령이 이거 썼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이 만약 저걸 거짓말로 썼으면 이제 트럼프는 영원히 끝입니다. 그런데 천 단위까지 22만 9천 표라고 썼을 때는 그들 믿는 바가 있으니까 저렇게 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엊그제 내 표 270만 표 그거 다시 찾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장난한 겁니다. 알고서 저걸 썼는지 저는 알고 썼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알고 썼으면 근거를 잡았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부정을 한 팀은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공화당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왜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를 당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 야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왜 부정선거를 당하냐? 지가 하지 부정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또 미국은 주지사가 우리 주의 대표를 뽑기 때문에 그 주지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주가 아주 압도적인 민주당주예요. 거기는 죽어도 이번에는 트럼프를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을 뽑고 싶은 주입니다.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재판에 걸려있는 주는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민주당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공화당 사람들이 쫓겨나요. 민주당 그 경찰도 다 민주당 계열입니다. 미시간주 같은 데는. 그러니까 공화당 창관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공화당이 좀 보겠다고 그랬더니 보지 못해 막 보드 유리창에다 이거 뭐 보드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정당이 당할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가 말이죠.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이유를 그냥 막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밝히면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이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런데 4년 전보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4년 전보다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 주식이 20% 이상 올라 있는 사람들은 87% 확률로 다 재선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4년 전보다 65% 주가가 올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올라도 87% 확률인데 65%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수 중에서 S&P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2100이었는데 4년 전에는 오늘 요번에 선거할 때는 3600 정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미국 흑인 표의 8%를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여론조사해 보니까 흑인들 중에서 44%가 트럼프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얻어도 흑인 표의 15 내지 20%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표도 40% 정도 얻을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리가 없죠. 소수 인종의 표를 그만큼이나 더 얻어갔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기독교포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4년 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나는 힐러리는 싫지만은 트럼프도 좀 믿을 수가 없어. 저 기독교인답지가 못해.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결혼도 3번씩이나 하고 그랬는데 지난 4년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도들이 이번에는 트럼프 찍겠다 하고서 몇 천만 명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수가 여러분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뛸 때 그때 4년 전보다 나아졌어요가 40%가 넘으면 다 당선됐습니다. 40%가 됐는데 떨어진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놀랍게도 그 질문 역사상 최고 점수인 56%가 4년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고려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다 고려해서 4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56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100% 되는 것이죠. 또 한 지수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학자가 프라이머리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끝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은 공화당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좋아, 민주당은 우리는 이 사람이 좋아. 그래서 후보를 뽑죠. 그 후보를 뽑는 선거를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자기 정당 당원의 75% 이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94%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트럼프가 100% 되는 거죠. 그리고 길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보는 겁니다. 또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이거 이제 200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은 민주당이요, 공화당이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요가 원래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아요. 길에서는. 그런데 금년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나 공화당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나 공화당이에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참 놀라운 해였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56%, 45, 47, 44 이 정도 된 사람 다 됩니다. 38% 그 사람은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4년보다 생활이 좋아졌어요. 40% 이상이면 다 되는데 40%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되지? 저 사람은 대통령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그 40% 정도 만족스러우면 그 사람은 그냥 찍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트럼프가 되는 거로 이제 나왔었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그래도 저 신문은 그래도 드문드문 트럼프를 칭찬해 주던 신문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신문인데 거기 그 흑인 논설위원이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트럼프 선거하기 뭐 한 열흘 전쯤에 10월 20일인가 그래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또 당선된다는 것은 번개가 같은 자리를 2번 맞히는 거랑 같은 확률이다. 그 번개가 2번 때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번개가 이제 무슨 들판에 치면 고기가 있으면 다시 번개 안 맞는다는 뭐 그런 속설도 있는데 조고가 나오고서 저 사설이 나오고 이틀 만에 번개가 같은 자리를 3번 쳐줬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자리에요. 번개가 3번을 때렸는데 저 건물이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큰 호텔을 시카고에 가지고 있는데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라는 건물인데 번개가 3번을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트럼프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 기간 중에 10월 15일 고무렵입니다.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 다 쓰는 거로 돼 있죠. 미국은 공화당 주지사인 주에는 안 써도 됩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주지사인 주에는 다 써야 됩니다. 미국의 그 디즈니랜드라고 아주 그 재미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제일 큰 거가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거는 디즈니 월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리지널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거는 디즈니랜드라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문 닫아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코로나 번진다고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 그 플로리다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놀아요. 그렇게 달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공화당주보다 민주당주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병 걸린 사람도 많고. 뭐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통계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해도 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위에 계신 보스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저 말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유명하죠. 나는 예수님의 상대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냥 투표를 위해서 저렇게 그 기독교 표를 위해서 저러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은 미국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내각이 기독교적인 내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관들은 전부 다 목사님 수준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 영어로는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제 또 다른 걸 한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경책을 아주 좋아하죠.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지난 4년 전에는 이제 유세를 하는데 어떤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썼던 책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저거 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이군요.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쓴 1987년에 썼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시민이 그랬더니 그거 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즉석에서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은 성경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독교도들을 감명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성경을 아주 성경을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경이 없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어느 학자가 위스콘신 대학 교수가 쓴 글인데 대통령이 이제 연설할 때마다 그 연설 내용에 하나님이란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간 대통령이 지난 100년 동안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연설문 400 몇십 개를 어느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겁니다. 이런 말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빈도가 평균이 한 단어 1000개 중에서 3.5개 정도를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합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7.3회. 그래서 보통 대통령보다 약 2배 많은 하나님을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언급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맨 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00단어 중에서 이 7.3개를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를 쓴다. 이제 파란 거는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빨간 거는 공화당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유난히 하나님을 강조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긴다. 지난 6월 달에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가호가 없으면 우리가 못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당선될 거라고 이제 저는 거의 정치학적으로 아까 제가 이런 이유가 있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그쪽은 바이든이 말이죠.
동성연애자 주례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동성연애자의 주례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 한국 어느 분이 자기는 저 트럼프 싫어요 그러면서 모 대학 총장까지 했던 이 여자 교수분이 그러길래 왜 그 사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바이든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바이든은 동성 결혼식을 주례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쪽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동성 결혼도 되고 그리고 뭐 호모, 뭐 레스비안 이거 다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제 하는 이쪽 계열이고 트럼프는 그건 안 돼.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바이든이 이제 저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조지가 대통령을 4년 더 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지가 누군데?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부시예요? 도널드가 4년 대통령 더 하면 안 됩니다를 그렇게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4년을 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지가 4년 더 하면 안 되죠라고 그 말 실수를 했습니다. 저 밑에 you know the thing? 이 사람이 자꾸 단어를 까먹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거 뭐지? 그거 뭐? 그런 뜻입니다. 하도 단어를 잘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32%가 저 사람은 치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32%의 국민이 치매라고 대답하는 대통령이 될까? 그래서 저는 저분이 나이가 많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도 건강하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80세에도 대통령 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저분은 만으로 78세입니다. 이제 11월 20일 되면은 78세 돼요. 1942년생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사진? 얼마 전엔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우리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선거 사기단을 조직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말이죠. 우리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사기단을 조직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말입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The most extensive and inclusive voter fraud organization. 투표 사기단, 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실수라도 안 되고 또 실수도 안 되죠. 정말 했으면 정말로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후보 치고서는 좀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아리조나 줍니다. 아리조나. 아무도 안 나왔어요. 바이든 유세한다고 가르쳐줬는데 저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같은 날 아리조나주 어딘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그럼 누가 이겨요? 저걸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가 압승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압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 새벽 4시에 새벽 3시 4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기는 모양이다 하고서 자고 깨보니까 바이든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었는데 다 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느 주는 수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 바이든이. 그래서 그거 다시 쉬어보자. 이거 반칙이다. 그래서 지금 재판 걸려 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트럼프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저것들 무식한 놈들이야.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나가서 저렇게 이렇게 떠들면은 다 병 걸리잖아. 우리들은 다 집에서 점잖게 인터넷으로 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인터넷으로 누가 더 많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냐를 봤더니만은 트럼프 거를 인터넷으로 같은 일주일 동안을 조사한 겁니다. 트럼프 거를 보는 사람이 246만 1000명, 바이든을 본 사람이 7만 7,500명. 그 트럼프가 30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인터넷도.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은 저런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긴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미국을 관찰한 사람 전부 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겠구만 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지표들이 다 대단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 아들이 좀 말썽꾸러기예요. 바이든이 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그냥 마약도 피고, 그리고 컴퓨터를 고장났다고 맡겼는데 안 찾아갔는데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무서워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한테 그 컴퓨터를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읽어보니까 별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중국하고 장사를 하는데, 중국하고 장사할 때 부통령 비행기 타고 오면 안 되죠.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공식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돈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메일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좀 줘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제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스라고 썼어요. 우리 보스한테도 10%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아버지한테도 돈을 달라 이런 소리죠. 그런 거가 지금 그 하드디스크를 공화당 변호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는데, 저 아들이 마약 환자하고, 그리고 아주 뭐 행동이 불량해요. 자기 형수를 데리고 삽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형수를 데리고 살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서, 그 바이든은 자기 아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대법원을 가서 판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3명, 공화당이 6명입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화당, 그러니까 대법관을 3명을 바꿨습니다. 3명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대법원 판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4대 1대 4로 그냥 4명은 보수, 4명은 진보, 1명은 중도 그랬는데, 트럼프가 4년 하는 동안에 3명을 갈아치워가지고 6대 3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6대 3으로 유리한 거예요. 6대 3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 저 제일 환하게 써있는, 밝게 돼 있는 그분이 미국 이 대법원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뭐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프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 8년도 넘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임기가 끝나는데 자기가 먼저 관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 저 긴스버그라는 여자 대법관입니다. 긴스버그 대법관한테 미국의 그 진보들이 부탁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물러나세요. 그러면은 오바마가 당신하고 이 마음이 비슷한 사람을 후보로 이 대법원 판사로 앉히면은 그러면 균형이 깨지지 않을 텐데. 근데 저 사람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바로 2달 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괜찮은 사람을 가서 앉힌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그 여자 판사인데, 에이미 코미 베렛이라는, 저 사람은 누구도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아껴뒀다가 딱 그 긴스버그라는 정말 극좌파 판사가 죽으니까 저 사람을 자리로 앉혀놓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한 그 6대 3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가 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아침에 미국 방송을 안 나봤는데, 그 미국 트럼프 측 변호사한테 아나운서가 그럽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근거가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수천 개도 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압승한 거예요. 아예 그랬습니다. 랜드슬라이드로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잘못되고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그 대법원에서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들었는데 압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압승했는데 그래서 그 컴퓨터가 어디서부터 틀리냐를 타고 들어가다가 중국 컴퓨터인데 중국 컴퓨터 그 기계 장치가 독일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미군이 가서 장악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어디서 무슨 부정이 났다까지도 알 수 있는 그 컴퓨터를 미국 군이 가서 미국 저 군인들이 독일에 있는 미군이 가서 그거를 장악하고 그거를 독일 정부하고 다 협의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장악할 수 있게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오는데 오늘 아침 거라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뭐 그것까지 써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죽은 사람이 투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주의 50개 주에서 7개 주가 투표한 사람이 그 미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번에 투표할 거예요 하고 신청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보다 투표가 더 많은 거가 7개 주예요. 그러니까 그건 100%가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나 이번에 투표할 겁니다라고 신청을 하고서 그러고서도 안 가는데 100%가 다 가면 딱 100인데 125%인 주도 있습니다. 100명이 투표하겠다고 그러는데 열어보니까 125표예요. 네바다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주들이 전부 다 바이든이 이긴 거로 지금 카운팅되고 있는 주들인데 지금 트럼프는 다 바꿔놔야 돼. 다 무효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드, 선거 사기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저 책이 지금 절판됐다가 요번 11월 3일 날 선거 끝난 다음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저 책을 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새로 찍어가지고 파는데 제가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언제까지는 책이 안 나온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든이 대통령 다 된 거로 치고 교보문고 가봤더니만은 바이든이 13년 전에 쓴 책이 판매량 1등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세상 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은 세상 잘못 따라가면 망하는 나라예요.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100%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바이든은 감옥 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런 그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만화들이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가 이제 뛰다가 옆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바이든은 전혀 안 되는데 갑자기 푹 올라가서 작대 높이 뛰기를 넘고 있는 저런 만화들이 지금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는 죽은 사람이 2만 1,000명이 그리고 이 남북전쟁 때 싸웠던 군인이 투표한 거로 나옵니다. 이름 보니까 이런 뭐 그 황당한 얘기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다는 거가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전 세계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 미국 컴퓨터를 북한에서 다 조작을 해요. 북한에서도. 중국은 뭐 그 조작의 명수인 나라고. 그래서 그 미국 시스템이 뚫렸다라고 지금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면은 네바다주는 등록한 사람이 127만 7천 명인데 투표한 사람이 159만 3천 명. 그래서 125% 투표했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미국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한국 사람입니다. 존 유라는 교수가 펜실베니아에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당락이 판정되는데 펜실베니아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확실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존 유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는데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헌법학에서 정말 5손가락에 들어가는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제를 미국 선거를 거의 1시간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승자 독식이란 말인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틀려요. 우리 주는 이 사람을 후보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어.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승자가 다 갖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비율로 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구 작은 주는 영원히 대통령을 못 만들어요. 인구 비례대로 하면은. 근데 옛날에 합칠 때 인구가 작은 뉴저지가 야, 나는 인구대로 하면은 난 미국 안 할 거야. 나는 혼자 독립해서 살 거야. 그 원칙이 깨지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인구 비례로 하지. 그러면 인구 작은 주들은 난 미국 안 할 거라고 다 나갑니다. 그 미국이 별 50개가 아니라 별 뭐 20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은 인구 숫자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예, 저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인데 그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들어가면 중국이 무조건 이겨요. 대한민국이 미국 편에 들어가면 미국이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날 우리 민족끼리가 되는 겁니다. 그날 내가 중국한테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불면 난 미국한테 붙을 거야. 그럼 중국 100% 지고 또는 미국 너 나한테 왜 매일 그래? 내 중국한테 붙을까? 그럼 중국이 100% 이기는 날 그때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 중국이 이깁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한테 붙으면 중국이 100% 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쓰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세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판정될 만큼 세지가 못합니다. 일본이 중국 편이면 중국이 무조건 이기고 일본이 미국 편이면 미국이 무조건 이기고 됐을 때 일본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은 미국한테 딱 달라붙어 있죠. 일본 사람들 외교 정책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1등하고 같은 편을 해라. 1등하고 같은 편 하는 게 좋다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겁할 수도 있지만은 꾀돌이 외교 정책이 됩니다. 1등하고 같은 편이 항상 유리하죠. 일본은 역사 이래로 일본이 현대화된다면 항상 1등 편을 두다가 그걸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더 센데 독일 편을 들었어요. 그게 2차 대전 때 일본 죽는 길이죠.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1등 편에 들어야지 약한 편에 드는 거는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2차 대전 하면서 아주 절절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저는 뭐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라고 보는 거가 여기 그 한반도의 반쪽 대한민국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10만. 그런데 지구에서 127등이에요. 107등 땅 넓이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5,200만, 5,300만 정도 해갖고 세계 25등입니다. 국력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땅 넓이하고 인구인데 땅 넓이하고 인구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한 70등쯤 하면 딱 맞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12등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등이라는 그 12등이면 정말 높은 거예요. 200 수십 나라 중에서. 근데 그 정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뛰지도 못하고 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오고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마음이 뭐 월등하게 더 편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너무 싫어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일본도 싫어해요. 중국은 왜 싫어하느냐? 일본은 왜 싫어하느냐? 그거는 국제정치학이 아주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국제정치학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한국이 통일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해놓으면은 통일하는 그날 군사력이 프랑스 군사력입니다. 통일하는 그날 인구가 독일 인구가 나옵니다. 경제력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100입니다. 남한이. 북한이 2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102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해봤자 등수가 안 올라요. 우리가 지금 세계 12등인데 북한을 합쳐도 12등입니다. 그런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북한 전체가 개성공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경제학 교수가 매년 17%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17% 성장하면 우리도 9%대 성장을 할 수 있대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GDP 곱하기 17%를 이제 몇 번 곱하고 한국을 곱하니까 9년째에 남북한 GDP가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이 지금 세계 5등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고 9년째 되는 해에 대한민국 경제력은 영국의 경제력, 대한민국 군사력은 프랑스의 군사력, 대한민국의 인구는 독일의 인구. 그러니까 중국, 일본 옆에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해당되는 강대국이 하나 쓰는 겁니다. 피곤해요. 일본, 중국은 한반도에 그런 나라 생기는 거 딱 싫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저게 이제 지정학으로 중국 사람들은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자기 심장을 겨누는 칼처럼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부러져 있어요. 망치도 부러져 있고 칼도 부러져 있는데 이것이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강대국이 되면은 그 칼, 그 망치를 중국, 일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계 2등, 3등짜리 강대국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미국 하는 이유는 뭐냐?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게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됐다고 미국이 무서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중국, 네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냐? 일본, 너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냐? 그 통일시켜가지고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네. 미국이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일본이 미국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죠. 중국도 미국이 이 망치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네 거니? 예, 그게 지정학의 철칙입니다. 지정학. 어느 경우도 친구는 멀리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친구는, 맞아요. 어느 경우도 친구는 멀리 있고 어떤 경우도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하면은 그때 적은 중국이나 일본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 무섭기 때문에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통일돼도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통일해도 이건 내 거야. 월맹이 공산주의로 통일했는데 결국은 내 편을 들더만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해도 그건 결국은 내 편이 되는 거야. 다만 미국은 평화적으로 북한이 통일하게 놔두는 나라는 아니죠. 그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인데 김정은 네가 다 통일해라 그러고 너 우리 편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미국이 아니에요. 예. 바로 미국만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정학적, 전략적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미국이 60년 전에 한반도 통일시키려고 막 6.25 때 만주가 아니라 이북으로 막 미군들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중공군 여는 바람에 아구야 이게 통일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고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한반도 통일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을. 왜 바꾸느냐?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미국이 키워줬는데 이제 미국한테 덤벼들고 있어요. 아, 이거 제어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기에는 상대가 너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가 너무 못됐어. 그래서 미국이 피곤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한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통일하면은 그러면 중국을 막는 데도 좋고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하고 싸우는데도 유리하고 북한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최근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가 말이죠. 김정은하고 뭐 짝짝꿍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랑 이제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관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볼튼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는 말이야 저 독재자랑 사랑에 빠졌다고 떠드는 사람이야 라고 책에다 썼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럼프가 저 멍청한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내가 김정은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말을 했대. 내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으면 어떡하니? 나는 전부 다 비꼬면서 하는 말인데 그 비꼬는 말도 못 알아듣는 저 바이든은 그러니까 멍텅구리지 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뭘 사랑하겠습니까? 그
악독한 독재자를. 전부 다 이제 구슬르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북한을 미국이 접수해버리는 거. 그러면 뭐 우리가 서서히 통일이 되는 것이죠.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은 당장 내일 모레 통일 아니더라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쭉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한반도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야, 저거 중요해. 한반도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가 뭐냐면은 한반도가 너무나도 소중해. 그래서 저 한반도를 영어로 린치핀이라고 부른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소달구지 보면은 바퀴가 있고 축이 있고 거기 이제 조그만 그 갈고리 같은 못이 하나 끝에 걸려 있어요. 그 갈고리가 빠지면 바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를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물론이지 린치핀이지.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웬만큼 중요한 나라한테는 린치핀이란 말을 안 붙여주는데 린치핀이란 말을 붙여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인도. 인도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가 미국 편이면 중국 다 막을 수 있죠. 인구가 10억도 넘는데. 그래서 두 나라 인도하고 한국을 미국이 아주 소중하게 칩니다. 저 만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쭉 넘기겠습니다. 예, 여긴 그리고 지금 북한이 사실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끝나가는 이유는 영어로 말하면 북한은 미스핏이에요. 미스핏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놈입니다. 너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애야. 그 미스핏, 핏하지 못해. 맞지가 않아요. 그 북한이 맞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같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자급자족을 합니까? 공산주의는 자급자족하는 체제죠.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팔아먹어야 돼. 삼성이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팝니까? 세계에다 팔죠. 대한민국이 시장이면 삼성은 큰 회사가 될 수 없어요. 현대가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아야 되죠. 현대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소나타라는 차가 미국 사람이 세 대 사주면 한국은 한 대밖에 안 샀습니다. 그렇게 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체제를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북한은 나 혼자 살 거야. 그 혼자 사는 것이 지금 이제 70년째 됐을 때 그렇지 않다가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제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진 나라인데 끝나가고 있다. 저는 북한이 내일 모레 무너져도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가 그림 보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을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럽니다. 워치. 본다 이거야. 북한을 보는 사람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질 않는 이유가 북한을 신문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이게 신문이 맞아야지 연구가 되는 겁니다. 신문이 다 거짓말이면 이건 연구가 안 돼요. 거짓이죠. 그래서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볼게요. 네. 저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가 금년 2월 달에 북한에는 명절이 4개 있습니다. 4대 명절. 아버지 생일, 할아버지 생일, 북한 건국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그래서 네 번이 4대 명절인데 자기 아버지 생일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은 북한에서 2대 명절입니다. 4월 15일이 1대 명절인데 4월 15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근데 4월 15일 날 안 나타났어요. 여기. 그래서 할아버지 생일,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하나님입니다. 북한의 하나님 생일인데 그 하나님 덕택으로 북한을 끌어가는 김정은이 하나님 생일날 안 나타나? 이게 풀경 무슨 일이 있구나.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오늘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수술하다가 죽었는 것 같아. 또는 중태에 빠진 것 같아. 라고 미국 방송에 나온 겁니다. 저건 미국의 아주 좌파 방송이에요. 트럼프 아주 싫어하는 방송에서 그렇게 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김정은이 그래도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한국은 계속 살아있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년
4월 11일까지 나온 김정은은 진짜예요. 근데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몇십 년 동안 쳐다봤는데 금년 4월 11일까지 김정은에 대해서는 의문 안 하고 이 사람 맞아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예, 보겠습니다. 예, 이게 4월 11일 그림입니다.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저것이 이제 김정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김정은입니다. 다음 페이지. 4월 15일 날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방송국들이 죽었다는 소문 내고 그러니까 5월 1일 날 나타난 장면입니다. 5월 1일 날 나타났는데 저기 그 준공식이라고 쓰고 그 밑에 2025월 1일 썼는데 저게 잘못 쓴 겁니다. 북한은 2020년이 없어요. 주체 109, 주체 109년 그리고 괄호해놓고 2020 5월 1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걸 갑자기 급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 사진이 이상한 거가 박봉주라고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연설하는데 김정은이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저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님은 박수 안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연설하는데 잘했다라고 박수 치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조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면 조감도라고 얘기하죠. 조감도.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그림. 조감도를 찍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 카메라가 아니라 총이었다. 그럼 죽는 거죠. 저 사진은 북한에서 저렇게는 못 찍게 돼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이상한 사진들이 나오네. 저런 사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미국 신문, 영국 신문에서 그날 나온 김정은이가 가짜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귀 모양도 틀리고 눈 모양도 틀리고 얼굴 모양, 입 모양이 다 틀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짜다는 소리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Back from the Dead가 이제 미국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 있는 거 있죠? 저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모든 관리가 두 손을 다 꺼내놓고 있어야 돼요. 한 손이라도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그러면 총 맞습니다. 경호원들이 쏴요. 총 꺼낼지 모른다는 저런 사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 의심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예, 저 차는 북한에 수출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저 차는 북한에 수출 못하게 돼 있는 차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저걸 타고 다니는데 미국 신문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친구가 선물한 모양이지 물음표. 저 차가 독일에서부터 북한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저쪽 유럽 어디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산에 왔다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수송기로 평양으로 간 길까지 미국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저 차를 이 꽉대기 속에다 집어넣어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긴 거 이렇게 옮겼다라고 미국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반칙한 거야. 너네 벌 받아야 돼. 미국에 마음 놓고 벌 주면 벌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저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감히 누구도 못 건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이제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왔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제일 특급 호텔에는 안 갑니다. 그 사람들. 돈도 그만큼 없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 가면 북한의 특급 호텔을 갑니다. 북한의 특급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은 북한의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일 강하게 노출이 되었다라는 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호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김정은은 어떡합니까? 땅으로 숨어야 되는 거죠. 바로 북한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북한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 못하게 막 목을 손으로 조르는 겁니다. 작년 12월 현재 미국이 북한을 졸라야 될 목조름의 90%를 달성했습니다. 10%는 못했어요. 10%가 중국에서 몰래 들어가는 돈, 북한이 밀수하는 돈 그런 건데 요번에 1월 22일 날 금년 1월 22일 날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완벽하게 북한을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미국이 그거 보고서 와, 미국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10%를 북한이 스스로 했다. 그래서 철길, 백길, 하늘길, 물길 다 막았습니다.
북한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은 요번에 우리나라 공무원 다 가짜가 많아요. 거기. 야, 너 어디서 왔어? 예, 남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걸 쏴 죽였죠. 쏴 죽이고 기름 얹혀놓고 불태워버렸죠. 코로나 무섭다고. 그 정도로 북한이 쩔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월 22일 날 완전히 문을 닫고 그리고 지금 10개월 지난 겁니다. 저는 이제 죽었다고 대충 봅니다. 금년 4월 1일 코로나로 문 닫고 이제 석 달째 될 때 북한 장교들한테 북한 정부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시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을 배급할 테니까 한번 버티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루에 열흘치 식량? 한 달에 열흘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세요 아니겠어요? 근데 금년 10월 달에 그러면 쌀을 더 줬냐? 아닙니다. 금년 8월이 북한 역사상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가지고 논이 다 떠내려간 거는 물론이거든요. 탄광이 떠내려가서 석탄을 수출을 못하는 그런 엉망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거의 꼴딱꼴딱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교들한테 식량을 3분의 1밖에 못 주는 나라, 그게 나라로서 버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저쪽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테이프 커팅을 혼자 해요. 왜 혼자 할까요? 옆에 가위를 들고 서 있는 사람도 무서운 겁니다. 가위로 찌르면 죽잖아요. 세상에 테이프 커팅을 혼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건물 지은 사람, 그 동네 시장님, 다 나와서 하는 거죠. 군수님이. 그날 나왔던 김정은이 동생 사진 보세요. 원래 사진이 저 오른쪽 위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 사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김정은이 둘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김정일이 진짜 김정일입니다. 좀 젊었을 때지만은 그거 이제 뭐냐면 귀가 이제 붙여진 귀가 있죠. 사람들 중에. 그리고 붙여진 귀가 이렇게 잘라진 게 칼귀라고 그래요. 김정은이는 칼귀입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기가 나쁘대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저 사진이 김정일이 무덤에 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저 사진을 띄다니 평양 시민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진인데 필경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근데 요번에 이제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 보니까 저 꼭대기에 달아놨더라고요. 멀리서 보이게. 밑에서는 안 보이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냥 얼굴 보세요. 같은 사람일까? 안경 낀 김정은, 안경 안 낀 김정은. 다음 페이지. 예, 김정은이 와서 7월 27일 날 북한에 저분들은 평균 나이가 85세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6.25 때 전쟁했던, 그래서 노병대회를 하는데 저기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7월 23일 날 개성이 완벽하게 봉쇄가 됐습니다. 남한에 왔다가 넘어간 탈북자가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양성이래요. 그래서 개성 전체가 폐쇄되고서 3일 만에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대회인데 85세 이상 된 사람이 마스크를 한 사람도 안 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쳤죠? 저게 무슨 뜻일까? 금년사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금년사진이면 저럴 수가 없죠. 북한이 총비상에 걸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 홍수 피해 지역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간 김정은 모습인데 얼굴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그 다음 페이지. 북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경제 타격 10년 갈 것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8월 달에 정제유 수입이 전달 대비 90% 급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서 기름을 사가는데 10%로 줄었습니다. 8월 달이 7월보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이 무너지는 데 대비해야 한다라는 논문입니다. 오플랜이라는 거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한국군하고 미군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신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저런 얘기 안 나오죠. 좀 이상해요.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연락사무소를 부신다고 부셨는데 연락사무소만 부서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뭐 이상한 것도 다 부서지고 있어요. 왜 옆에 있는 건물을 부시고 있습니다. 저것도 그 북한이 이제 실패한 건물을 부시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예, 또 다음 페이지 계속 볼게요. 노동신문에 김정은 사진이, 김정은 기사가 맨 꼭대기, 맨 왼쪽, 맨 위에 항상 나야 되는데, 이 노동신문은 오른쪽 중간 아래쪽에 김정은 기사가 나와서 또 놀랐습니다. 이거는 김정은 이름이 거기 써 있으면 안 돼요. 김정은 이름은 항상 왼쪽 맨 꼭대기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쓴 거야?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라는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앉아요. 저 사람 36살입니다. 산에 가서도 앉고 뭐 그냥 부대 가서도 앉고 이렇게 계속 앉는 거가 뭘까? 예, 몸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신전사도 앉아서 읽었고,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 들고도 앉아있고, 무슨 백화점 방문해서도 앉아있고. 왜 이렇게 자주 앉니? 겨우 36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산에 가서 눈 위에 앉은 사진입니다. 저게 북한이 동영상을 1시간짜리를 보냈는데 1시간 동안에 5번을 왔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저것도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페이지 몇 개 그림 더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강명도라는 분인데, 북한 평양에 가면 중국 대사관 있죠. 중국 대사관이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대사관입니다. 거기에 그 복도에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그걸 다 뗐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없냐? 이걸 왜 떼어? 죽은 사람하고 악수하는 게 싫어서 중국 시진핑이 떼라고 그랬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10월 10일 날 나타난 김정은인데, 아무리 봐도 김정은 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밤 12시에 시가 행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무결함이고, 북한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결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결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밥도 잘 못 먹고 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울었대요. 저건 또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정말 권위를 유지하면 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건 다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북한 석탄이 지금 석탄 수출하는 항구인데, 미국은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보죠. 그런데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 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석탄 탄광이 다 물에 또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 방송에서 10월 10일 날 북한이 무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니네 돈도 없는 나라가 저거를 말이 되니? 지킬 게 뭐라고 저걸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비꼬는 기사를 낸 겁니다. 저 방송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무지무지하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방송입니다. 민주당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돈도 없는 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북한, 저것들 미국 방송에서 북한이 막 탱크 보여주고 미사일 보여준 다음 날 나온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양실조가 많은 나라가 뭐 하는 짓이야? 니네들 뭐 하는 거니? 국민들 밥이나 챙겨줘.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미사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저게 세계에서 소련 거보다도 크고 중국 거보다도 크고 미국보다도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중국, 미국, 소련 거보다 더 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저거 바퀴가 11개짜리 차에다 실었는데 저거는 왜 저기다 싣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저게 고정되어 있으면 미국이 쏴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도 말이죠, 둘이 서로 갖고 있는데 서로 먼저 쏘는 놈이 이겨요.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못 쏘게 하느라고 미국은 이제 기차에다 싣고 다녔습니다. 철도를 지그재그로 만들어갖고 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소련이 못 쏘잖아,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거가 미국이 못 쏘려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쉬지 않고. 북한에 그런 기름이 있어요? 저 바퀴 22개짜리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지 저게 진짜입니다. 서 있으면 그냥 미국이 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저거는 잠수함에 싣는다는데 북한 잠수함이 저렇게 큰가요? 미국 학자가 북한이 잠수함이 저렇게 큰 게 없는데 어떻게 저걸 실으려고 만들었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탱크들이 가는데 저는
저거 보고서 이거는 또 속이는데 잘못 속였네. 북한 탱크, 남한 탱크는 전부 여기 있는 숙색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자기 보호하는 보호색이 있죠. 그래서 보호색이 캐모플라지라고 합니다. 캐모플라지. 그래서 데저트 캐모플라지. 사막 보호색. 지금 북한 탱크들이 전부 다 사막 보호색을 칠했어요. 북한이 사막인가요? 보면 다 보입니다. 저런 색깔 하고 가면은. 그 색깔도 제대로 못 칠해. 뭐 데저트 캐모플라지, 그리고 한반도 코리아 페니슐라 캐모플라지. 유럽은 또 달라요. 그래서 유럽 탱크하고 탱크들이 전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거기 배경하고 비슷하게 색깔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거 색깔도 잘못 칠한 것 같은 애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탱크가 말이죠, 1리터에 몇 미터 가는 줄 아십니까? 1리터에 250m 갑니다. 4리터에 1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탱크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 지금 서울 주유소 값으로 30만 원어치 기름을 넣어야지 서울까지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돈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 군인들이 저렇게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걸어가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밥들은 먹고 하시는 겁니까?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저녁 한 8시부터 가서 서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네들 오줌 매려면 어디 가요?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아리랑 축전 같은 거 있죠? 거기 나온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기저귀 차고 합니다. 오줌 매려면 기저귀에다 넣고 하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한 사람 빠지면 엉망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유엔에서 이거는 인권 유린이라고 이런 거 가서 보지 말라라고 이제 그 경고하는 그런 글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 뭐 다 엉터리 그림이죠. 저 사람들 뭐 사람 대우를 못 받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뭐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저것도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왜 그 X표인 데서 그 사람이 실종됐는데 빨간 X표가 죽은 자리입니다. 저거 몇십 킬로를 물이 반대쪽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절로 흘러갔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의문투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그런데 유엔에서 유엔에서 인권 담당하는 그 담당 특사가 이 문제를 국제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그래서 유엔에서 옵니다. 그걸 한국이 못하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저 그림 여러분들 다 텔레비로 다 보셨죠? 저기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몇 초 동안 걸었는지 아세요? 몇 초? 제가 미국 보고서를 읽고 놀랐습니다. 42초를 둘이 걸었대요. 42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42초 걸은 다음에 숨이 차서 가서 앉은 거예요. 벤치에 앉아갖고 한참 얘기했는데 42초를 걸었다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 별걸 다 보고 있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란 거는 42초 동안 김정은이가 숨을 35번 쉬었다고 써 있습니다. 42초에 35번. 그럼 60초면은 50번을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60초에 50번이면 들숨 날숨이 한 번에 1.2초입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정상적인 어른은 1분에 18번 숨 쉰다. 내가 그 읽다가 시계 보고서 숨 쉬었더니 저는 19번이더라고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1분에 숨 몇 번 쉬면서 18, 19이면 딱 정상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1분에 숨을 50번 쉰다라고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관찰한 겁니다. 별걸 다 하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의 진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저걸 신고해요. 그 다음 페이지. 저거 뭐 그 책 원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아나 파이필드라서는 김정은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저 말이 나와요. 42초 동안 김정은이가 35번을 숨을 쉬었다. 그래서 약간 비꼬았습니다.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3살 때 100m 밖에 있는 전구를 권총으로 쏴서 맞췄습니다. 거짓말이죠. 총알이 100m까지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10발을 쐈는데 10발이 전부 명중했다. 그리고 8살 때 트럭을 운전했는데
시속 130km로 달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저게 이제 북한 책자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할아버지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다 믿었습니다, 어른들이. 근데 지금 북한 젊은이가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육군, 공군, 해군 가리지 않고 모르는 군사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것도 이제 뭐 미국 그냥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길 텐데 뭐냐면은 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인데 그러니까 대변인입니다.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회담을 가면서 자기네들이 농담했대요. 이게 다 장난하는 거지. 그 말이 이게 다 웃기는 거야. 이게 다 조크야, 조크. 김정은이가 말로 핵을 내놓겠어? 라고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타고 갔다는 얘기. 예. 그래서 미국이 대화로 뭘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 뭐 그냥 다 넘어가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저쪽 그 둘의 동두천에서 할 때 마음 놓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림 많이 보여야 되니까. 김정은은 건강하다. 그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한 2달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자들이 미국 국무장관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영리하다고 그러고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폼페오 장관이 나도 김정은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건강하고 영리하다라고 그랬고 그것을 기자가 폼페오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폼페오 장관은 나도 다 알고 있지만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요 한 3일 전에 기자가 폼페오 장관이 미국 외무장관,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내부 일도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권으로 정권 이양하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2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2기 준비를 스무스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미국 CIA 국장 출신입니다. 폼페오가 CIA 국장 출신이고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 법학과 가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자기도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봐야지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은 핵폭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 만드는 걸 보고 미국하고 싸우려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 미국 내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말로는 안 되는데 전쟁해야 될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 좀 제발 끼지 좀 마. 근데 만약 오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날이 왔어요. 북한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나는 100%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죽죠. 그렇지만은 LA도 죽어. LA 죽는다고 미국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LA가 죽으면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날이 왔을 때 북한이 미국 보고 미국 나 남한하고 통일해야 되겠는데 말로 안 돼서 내 전쟁할 거예요. 당신 제발 나만 도와주지 마셔. 만약 도와주면 우리가 그래도 지겠지. 내가 북한인데 지지. 그렇지만 나는 그때는 LA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 구하려고 LA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난 당신 맑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을 때리면은 그리고 LA는 서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LA가 죽을지 모르는 미국이 서울을 살려줄까요? 그날이 오면은 미국이 개발 걱정하지 않고 남한을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김정은 얘기가 아니라 키신저 박사가 1957년에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읽고서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저 문제가 북한이 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겠습니까? 예, 미국까지 못 가면은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죽어야지 미국이 도와줄 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만 살라고 너 여기서 서라. 지금 북한은 서울까지 다 핵 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서라. 그 미국은 안 죽지만은 남한은 죽는 거죠. 근데 그거는 헛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가만 안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죽는 거는 일본도 다 죽죠. 그 일본이 미국한테 나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미국? 나보고 핵무장하라는 소리군요. 일본이 핵무장 해놓으면 일본은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중간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이 사실 한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 그 우리만 죽으라는 소리요? 그래, 당장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참 김일성다운 얘기죠. 남한이 공산국가가 돼야지 평화가 오는 거야. 저 사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을 놔두고도 평화가 된다라고 보니까 문제죠. 다음 페이지.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 공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욱더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저거 김일성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저거 옛날에 한 말 아니에요. 옛날에 했어도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대를 이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돼갖고 중국 편이 되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그거는 미국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왜? 한반도가 친중으로 통일이 되었다? 그럼 일본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일본 가면은 태평양 전체가 미국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죽어도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분단이 되면 분단이 되지 한반도가 김정은이라든가 중국이 좋아하는 정권으로 통일되는 건 죽어도 안 돼. 미국은 아마 전쟁하러 올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제 쭉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다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한 달에 10일치 쌀 주면서 했던 거 지난 4월 달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갈게요. 지금 한반도에 미국 비행기들 잔뜩 와 있습니다. 가뜩 와 있어요, 가뜩.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고, 정부도 저보고 한번 예측해보라. 지금 이 순간 북한에 미국 비행기들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준비도 다 갖춰놓고 있고, 여기 완벽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중국하고 미국 싸우고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얘기 요거 한마디 하면서 이제 제가 대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대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미국을 막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들어가서 쑤셔놓고 들쑤시고 있고. 왜냐하면 그들은 슬리피 조 바이든이 뭡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좀 약간 졸리는 스타일이에요. 늙어서. 늙은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 많은데. 그 슬리피 조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별명을 부릅니다. 졸리는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미국을 등쳐먹기가 좋다 이겁니다. 자기가 4년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중국이 미국을 등쳐먹었는데 자기가 된 다음에 4년 동안 중국이 그걸 못했대요. 그래서 중국은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조 사람이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외무장관급의 직책을 맡을 사람입니다. 외무장관 혹은 국가안보 수석보좌관 정도 할 사람이에요. 앤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한 말 또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다. 둘 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넌 누가 더 세게 할까?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더 세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 세게 해주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제일 앞으로 뭐 1, 2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번민스러운 상황은 중국이 저런 독재 국가가 됐는데 힘도 미국만 많고 돈도 미국만큼 많은 거. 그때 우리나라 참 힘들어집니다. 중국한테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돼요. 중국한테 꿀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 그렇다고 그랬죠. 이웃에 센 나라가 없는 게 좋다고. 이웃에 센 나라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센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거를 트럼프가 더 잘 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바이든 쪽에서는 내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 돈도 받아먹고 뭐 이런 몇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중국이 못된 나라야. 한 8, 90% 나오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7, 80%가 나옵니다. 조금 약해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소련이 더 문제야. 러시아가 더 문제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공화당 사람들은 중국이 더 문제지.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개인이 국가를 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는 시스템이 끌어갑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왜 싸울까? 원래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좋아했어요. 그냥 몇백 년 동안 그랬습니다.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본이 더 무서워요. 왜?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힘이 세지면 미국하고 일본 그대로 가서 박치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방파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생각할 때 일본보다는 덜 무서운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몇백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미국의 대전략이 그겁니다. 미국이 세계 1등을 해야 돼. 나는 죽어도 1등이야. 그런데 내 자리를 위협하는 나라가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유럽, 하나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1등이 되면 그 나라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위협해요. 유럽에서 어떤 나라가 1등이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은 참 멋있게 해요. 미국 외교 정책은 미국의 1등 자리를 노려볼 만한 강대국의 출연을 금지한다가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근데 그 말하면 너무 투박하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죠. 일본이 세면 중국 도와주고 중국이 세면 일본 도와줘서 항상 균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등 나오면 미국한테 덤비니까 독일이 세면은 영국 도와주고 영국이 세면은 또 독일 도와주고 소련이 세니까 나토 만들어서 항상 미국은 조금 약한 나라를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아무 때나 친구를 바꿔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인도를 활용해서 중국을 지금 미국이 눌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과 인도는 둘 다 중국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쉽게 미국 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가 지금 통일되는 거가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이 당연히 통일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핵 가지고 있어도 미국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영국이 핵 가지고 있는 거 미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이라는 못된 녀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밥도 못 해주는 나라가 핵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될 그런 세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답니다. 그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다 누가 될 것 같아요를 원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로 이제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